한 쉽게 과소평가되어질 수 있는 특성은 도시 길이나 아니면 광장의 특성은 이다. 미래를 견뎌내는 그런 본성이다. 옛날에 중세 광장들, 장소에 있었던, 이를테면 마라케시라든가 시에나 이쪽에 있었던 그런 중세 광장들은 여전히 장소이다. 거기에서 이제 물건들이 막 팔리고 하는, 매일매일. 비록 그 물건 자체가 바뀌었지만, 지난 500년의 세월에 걸쳐서. 도시 광장은 꽤나 미래를 잘 견뎌내는 기술인 것이다. 그렇듯이. 쇼핑 거리가 그렇듯이. 심지어 온라인 쇼핑의 그 시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그 가게. 이게 한때는 이 마부들이 쓰는 채찍을 팔곤 했었던, 그리고 또 타자기를 팔곤 했었던 그런 가게가 아마 이제는 고칠 수도 있다. 손상된 전화기를 고치거나 아니면 팔 수도 있다. 버블티를. 똑같은 인프라, 기반시설, 이게 지원해준다. 진화하는 용도를. 제인 제이콥스는 위대한 예언가인데, 이 도시경제에 대한 예언가인데 중시했다. 이런 사실을 그녀의 책에서 중시했다. 그 책을 포함해서 The Death of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라는 책, The Nature of Economics, 이 책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책들에서 중시했다. 그녀가 지적하듯이 그 아주 훌륭한 이점, 도시건축의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다. 변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용도에서의 변화를. 그리고 제이콥스는 정확하게 예언했다. 그 지속 도시 자체의 지속성을, 누구와는 달리, 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사람들이 예언했었던 사람들, 인터넷의 부상이 의미할 것이다. 도시의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들과는 달리. 유전자학의 혁명은 만들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 보는 거. 단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만지는 게 그러한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식물들에게 더 깊은 수준에서 지켜보다가 유전자들을, 아라비도프시스 탈리아나, 요 유전자를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잡초 식물인데 겨자과에 속해 있는, 그리고 실험실의 쥐 같은 식물인데, 식물학계에서, 식물생물학계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연구자들은 뭐뭐라는 점을 알게 됐다. 만지는 게 조용히 촉발시킨다는 거. 그러한 한 극적인 반응을 그들의 호르몬과 유전자 발현에서 촉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는 거. 그것들의 성장을. 그들은, 실험실 연구원들은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 애기장대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페인트 붓으로. 그리고 그러고 나서 분석했다. 그 식물의 유전적인 반응들을 30분 이내로, 만져진 거 30분 이내로 10%의 그 식물의 게놈이 바뀌었다. 명백하게 그 식물은 재조직하고 있었다. 그것의 우선순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교란, 방해를. 그리고 또 다시 경로를 바꿨다. 에너지의 경로를 그것으로부터 좀 멀어지도록 바뀌었다. 그 힘든 일, 커지는 거, 그것의 힘든 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다. 만져졌을 적에 여러 번. 애기장 때는 감축했다. 그것의 위쪽으로의 성장률을, 비율을 감축시켰다. 30%만큼이나. 진화는 정지 상태에 들게 될 것이다. 뭐뭐 할 때까지는. 무언가 조건들에서의 무언가가 바뀔 때까지는 정지 상태에 들 것이다. 그 말인즉슨 시작, 빙하 시대의 시작, 변화, 평균 강우량의 변화, 어떤 지역의 변화, 우세풍,
또는 이제 항상풍의 변화. 그런 변화들은 정말로 발생한다. 자, 언제? 우리가 처리하거나 다룰 적에 시간 규모를 뭐뭐만큼 긴 시간 규모, 진화의 시간 규모만큼이나 긴 시간 규모. 그 결과로 진화는 보통은 정지 상태에 돌입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따라간다. 변하는 환경을. 만약 꾸준한 하향 추세가 있다면 평균 온도에서 한 지역에, 그러면 그 이동, 그 추세가, 그러니까 그 추세, 한마디로 하향 추세가, 그 추세, 그게 수세기 동안 걸치는 그런 추세, 그 추세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후대의 동물들의 세대는 앞으로 밀려가게 될 것이다. 꾸준한 그 선택 압력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의, 뭐 이를테면 기르는 것의 그 방향으로다가 또 긴 털을, 만약에 이제 수천 년간의 세월, 그 줄어든 온도에 수천 년간의 그 세월 이후에 만약 그 추세가 바뀌고 평균 온도들이 천천히 올라간다면, 그 동물이 영향력 하에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선택 압력, 그리고 밀려가게 될 것이다. 그쪽으로, 기르는 쪽으로, 더 짧은 털을 다시 기르는 쪽으로 밀려가게 될 것이다. 높은 가격, 땅의 높은 가격, 대도시 영역에서 그 높은 가격은 영향력을 가진다. 효율적 사용에. 자원의,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는 많은 대도시에서처럼 보행로에 판매용 카트 판다. 모든 거를, 핫도그에서 아이스크림에 이르는 모든 것을. 왜 이 카트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 3,000개나 뉴욕에만 있는데. 생각해봐라. 자원을, 사용되는 자원 공급하기 위해서 핫도그를, 땅, 노동력, 자본, 기업가적인 능력, 거기에다가 중간 제품까지, 뭐 이를테면 핫도그 안에 들어가는 햄, 그 소세지라든가 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료 같은 것들,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비싼가? 뉴욕에서 소매 공간, 어디로 쭉 따라 있는 소매 공간, 메디슨 애버뉴 쪽에 그 소매 공간은 평균 1년에 그 1제곱 피트, 그거당 연평균 550달러면은 빌릴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운영하는 거, 핫도그 카트를 운영하는 게 요구하니까 대략 한 4제곱 야드를 요구하니까 그게 비용이 1년에 2만 달러 그 정도 든다. 빌리는데 그만큼 많은 상업 영역을, 필요한 공공의 허가를 좀 제외하고는, 그거 말고는, 근데 공간, 공공보행로의 그 공간은 공짜다. 이 노점상들한테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거리 노점상들은 대신 쓰는 거다. 공공의 보행로를 뭘 대신해서 쓰는 거다? 값비싼 상업 공간을 대신해서 쓰는 것이다. 그 과정은 우리가 겪는 과정, 우리가 예술 작품을 바라볼 적에 겪는 과정은 뭐 하기 위해서 겪는 과정? 결정짓기 위해 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인식하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의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짓기 위해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적에 겪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시각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거는 정신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주로 어디에 기초를 둬서, 요소들의 기초를 둬. 작품, 작품에 관한 요소들의 기초를 두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는 그 작품, 우리가 보고 생각할 적에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어떤 단서를 받을 수도 있다. 주는 걸 당하는 거니까 받을 수도 있다. 단서를
뭐에 관한 단서? 뭐를 그 작품이 의미하는가를. 자, 뭐에 의해서? 그게 어디 있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무슨 문화에서 그게 나왔는지,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아니면 왜 그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정보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우리를 다 도와줄 수 있다. 이해하도록 그 작품의 맥락을. 즉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역사적, 사회적, 개인적, 정치적,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 예술 작품이 만들어졌는가 라는, 즉 그런 거. 그리고 그러고 나서 쓰면서, 모든 맥락적인 정보를 쓰면서 우리가 모아왔던 모든 맥락적인 그런 정보를 쓰면서 맥락적인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 예술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게 된다. 발견하려고. 그게 뭘 의미하거나 뭘 상징하는지를.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있어서 투쟁, 살아남으려고 하는 투쟁은 차지한다. 모든 시간을. 음식 찾기, 마실 것 찾기, 따뜻하게 유지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포식자들 피하기, 이주하기, 번식하기, 다 써버린다. 이런 것들이 모든 그들의 에너지를.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어떤 따로 떼어놓을, 아껴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들은 그걸 써버린다. 쉬는 거에다가, 자는 거에다가. 오로지 매우 어린 동물들만이,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 그 동물들만이 충분한 잉여 에너지를 가진다. 참여할 수 있는, 생기발랄한 여러 차례의 놀이에 참가할 수 있는. 이것은 또 누구누구에게도 사실이다. 초창기 우리의 초기 조상님들에게도 사실이다. 그 늘 있어왔던, 늘 똑같은, 항상 일정한 찾기, 음식 찾기는 아마도 엄청난 부담을 그들에게 줬을 수도 있다. 근데 그들이 천천히 진화하면서 점점 더 효율적인 사냥꾼으로, 능률적인 효율적인 사냥꾼으로 진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 비결, 그들의 성공 비결은 발전, 개발이었다. 훨씬 더 커다란 지능의 개발이었다. 그들은 뇌를 썼다. 근육을 쓴 게 아니라, 체력을 쓴 게 아니라, 그들의 먹잇감을 죽이기 위해. 긴 사냥시대의 끝 무렵에 그들이 농사짓기로 전환하기 전,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었다. 특정 지역들에서는 특정 1년의 특정 시기들에 그 먹잇감이 충분할 정도로 풍부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냥 기술들은 충분할 정도로 발전이 됐던 거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험할 만큼 놀라운 정도의 번영을. 그들은 그들의 손아귀에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라. 어떤 시기를, 당신이 깜짝 놀랐었던 시기. 당신은 갑자기 딱 멈추게 됐나? 아니면은 얼어붙게 됐나? 얼어붙게 했나? 모든 당신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지시켰나? 얼어붙듯이. 아니면, 그리고 숨을 참았나? 당신이 훑어볼 적에 환경을, 어떤 위협을 찾아서. 모든 이런 반응들은 최대화시킨다. 우리의 능력을. 탐지를 피해낼 수 있는 능력, 가능한 위협의 원천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싸우거나 도망가거나를. 언어가 됐기는 했는데, 언어가 정교해지게 됐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아마 줄 수도 있다. 그 위치를 줘버릴 수 있다. 누구에게? 잠재적인 포식자에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동결 반응이라고 하는 거, 결과를 만들어낸다. 억제, 언어의 억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외상적인 상황에서. 자연 선택은 촉진했다. 진화, 발전을 언어에. 하지만
보존했다. 동결 규칙을. 위협이 그냥 지나가 버릴 적에 우리는 긴장을 풀기 시작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되찾는다. 아마도 심지어 웃을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반응에. 근데 만약 그러면 어떨까? 우리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면? 절대로 긴장을 풀 수 없다면? 만약 그러면 어떨까?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뇌를 형성해서 그 결과로다가 공포의 지속적인 공포의 상태를 그 안에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방해, 적절한 발전 그리고 통합의 방해, 신경망의 적절한 발전과 통합을 방해하는 그 방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심지어 정신적인 질환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진 기술들 중 하나이다. 뭐와 관련돼서? 공감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쭉 있어 왔으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우려, 걱정이 있었으니까, 그 영향력에 대해서, 폭력적 비디오 게임의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실행이 되어져 왔다. 지난 20-30년간에 걸쳐서 그 주제에 관해서 측정하기도 하면서 또 기록하기도 하면서 그 영향력을, 비디오 게임 폭력성을 과학자들은 쭉 그렇게 만들어냈었다. 지금까지 믿을만한 설명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비디오 게임하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공감해. 정상적이고도 건강한 반응, 어디에 대한, 목격하는 것에 대한 폭력적인 사건들을, 거기에 대한 정상적 반응의 일부는 이다. 느끼는 거다. 부정적 감정을. 그리고 또 경험하는 거다. 생리적인 각성 상태를 경험하는 거다. 그게 연결되어지는 공포라든가 아니면 역겨움에 반복되어진 노출과 더불어서 폭력적 사건에 대한, 뭐 이를테면은 그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 한 사람이 이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들을 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걸 가지고서 반복된 노출을 가지고서 이런 정상적 반응은, 한마디로 이제 공포라든가 역겨움 같은 반응은 아마 좀 무뎌질 수도 있다. 한 현상이지. 이게 탈감각이라고 알려진 현상이지. 다음 단계, 이러한 문제가 되는 과정, 탈감각화라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과정이 그 다음 단계는 아마도 가지는 것일 거다. 감소되어진 감정적인 반응들을, 폭력에 대한. 그리고 그게 또한 방해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인식할 수 있거나, 그리고 혹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그리고 이게 이어진다. 감소된 공감으로. 상당한 연구가 보여준다. 연관성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폭력 비디오 게임하기와 감소되어진 공감, 사람에 있어서 그런 연관성을 보여준다. 인식하면서 그 이득을, 차별화의 이득을 인식하면서 몇몇 브랜드들은 널리 퍼뜨린다. 그들의 사회적인 목적성을. 자, 뭐하기 전에 그들이 많은 실질적인 선함을 행하기 전에 그들의 마케터들은 쓰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목적을 쓰고 있는 것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브랜드의 명성을. 뭐라기보다는 끌어안기 라기보다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라기보다는 목적성 그 자체를 만드는 거. 실질적인 차이점을,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실질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건 이다. 충분히 어렵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게 따라와야만 한다. 진정한 전 회사 차원에서의 완전한 헌신, 그 목적성에 대한, 거기서 따라 나와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우러나온 게 아니라면 그 미션, 임무는 그냥 거칠의 일뿐이다. 아니면 우리가 목적 세탁이라고 부르는 그것 일뿐이다. 그거랑 비슷한 거.
그린워싱하고 비슷한 거. 그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뭐 그런 데에서는 목적에 이끌리는 활동들이 주로 홍보의 목적을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그걸 가지고 끝나게 된다. 어떤 거? 아난드 기르다르다스라는 사람이 묘사했던 바로 그거. Winners Take All 이라는 그 책에서 묘사했던 그거. 사회적인 목적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냥 더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더 부추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식, 겉으로만 보여주는 거를 그 엘리트가 파괴하는 오랜 질서를 뭐 많은 것도 돌려주지 않은 채로, 많은 걸 돌려주지 않은 채로 기존 질서, 오래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엘리트의 그 거칠에, 이걸 그냥 부추기고 있는 그런 사회적 목적일 뿐이다. 목적 세탁 브랜드는 얻게 된다. 그 중에 하나, 이득 중에 하나를 얻게 된다. 사회적 목적에, 한마디로 차별화. 하지만 오로지 잠깐 동안만이다. 그들은 잃게 된다. 그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포지셔닝에 있어서, 미래시장의 포지셔닝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은 아마 심지어 직원들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 기분도 안 좋아지도록,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기분 안 좋아지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뇌는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모형을, 일정한 박자 모형을, 한마디로 도식화.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언제 음악가가 그것들을 순응하지 않고 있는지를. 이거 변주랑 되게 비슷하다. 멜로디에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 정신적인 표상을. 자, 무엇의 표상이냐 하면 멜로디가 무엇인가에 대한 표상을 알 필요가 있다. 가질 필요가 있다. 알기 위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진가를 알기 위해서. 언제 음악가가 그거를 지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지를. 박자 추출이라고 하는 거. 박자 추출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는 건데, 박자란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그게 일어날지를 아는, 바로 아는 거. 박자 추출이요. 박자적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음악 감정에서. 음악은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해준다. 감정적으로. 뭘 통해서? 체계적 위반을 통해서. 기대감에. 이런 위반들은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영역에서? 높이, 리듬, 속도, 기타 등등에서. 그리고 일어나야만 한다. 그거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그건 반드시. 음악은 조직화된 소리다. 근데 그 조직화라고 하는 건 포함해야 된다. 약간의 어떤 요소를, 기대되지 않은 요소, 그거. 그렇지 않으면 전 감정적으로 밋밋하고 좀 로봇스러운, 좀 기계 같을 것이다. 너무 많은 조직화는 아마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음악이겠지. 하지만 그거는 음악인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음악이 될 것이다. 뇌는 모델로 삼는다. 기대되지 않은, 예상되지 않은 음악적 패턴을, 그리고 그게 만들어낸다. 가능성을, 감정적인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음악가가 이런 패턴을 깰 때, 그리고 또 음악을 매력적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주요한 소비자 석유의, 그건 운송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져 왔는지.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아니면 그 정도의 기술에, 자, 뭐랑 관련된 기술? 만들어내는 것에 관련된 기술, 내연기관. 왜냐하면 기름이 비싸니까 자동차 엔진, 오늘날의 엔진,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연료의 소비에 있어서. 그리고 훨씬 덜 오염을 시킨다. 뭐보다, 그것들이 그랬던 것보다. 1972년 자동차, 아시아가 내일 사는 자동차는 확실하게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을 것이다. 즉 전혀 다른 것일 거다. 그것들과 미국 사람들이 오늘 쓰는 거란, 미국 사람들은 사지 않을 거다. 오늘날의 차를 내일 역시 안 살 거다. 안 사. 사실 만약에 기름값이 진짜 오르면, 훨씬 더 오르면, 그러면
뭐보다 연료 전지, 연료 전지 기술. 그러면 훨씬 더 오르면 그러면 연료 전지 기술. 그게 이제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물로부터 그게 받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추진력, 가속도를 받게 될 것이다. 큰 차 다국적 기업들 이미 만들었다. 시제품 모터를. 그것들은 지금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한번 해보려고. 가격은 한번 낮추고 엔진의 수행도, 성능은 향상시키려고. 그들의 미래의 수익은 그것에 달려있다. 이제 한번 상상해봐. 그런 경우를. 어떤 돌파구가 있는 경우, 연료전지 기술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름 가격에. 기름 가격들은 뭐 극적으로 떨어지겠지. 신호를 보내면서 훨씬 덜한 수요, 공급보다. 그리고 기름회사들, 오펙 기름 생산자들 이제는 이제 일을 처지에 놓여 있다. 많은 소득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위협이 실제라는 그런 사실은 지금 몰아가고 있다. 생산자들을 찾도록, 대안적인 수입원 찾도록. 기름회사들 다각화 시켜버렸다. 그리고 기름회사들 이다. 이제는 에너지 회사다. 기름회사라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리고 오펙 나라들 좀 급박하게 막 시도하고 있다. 개발하려고. 다른 산업을.